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 즉 수열을 일반 항을 나열해서 정의하지 않고 이웃 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이라는 말로도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식으로 정의된 수열 중에 우리가 자주 만나보게 될 것들이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an 플러스 1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한다 하니까 식으로 나오겠죠. 즉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의 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의 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 an 플러스 1이 p배의 an 더하기 q의 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번째로 an 플러스 1이 p배의 an 더하기 q분의 r배의 an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고, 다섯 번째 an 플러스 1이 p배의 an의 q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섯 번째 3항간의 점화식이다 해서 an 플러스 2가 p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q배의 an의 꼴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6가지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첫 번째 형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정리를 해서 주어진 식에서 우변에 있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fn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식에 n 대신에 1부터 차례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A2 마이너스 A1이 F1이다 되겠고, 2를 대입하면 A3 빼기 A2는 F2다. 생략. N-1을 대입하면 AN-1이 FN-1이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저 앞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기 하듯이 더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쭉쭉 없어져서 여기에 짝이 안 맞는 거 하나 남으니까 여기도 짝이 안 맞는 게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an 빼기 a1이 오른쪽은 다 더하기다 이거죠. 더하기. 그래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해서 fn-1까지 더하라 하니까 시그마를 쓰겠죠. fk를 더하라. k가 어디부터냐? 1부터다. 어디까지냐? n-1까지였다. 자,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였다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일반항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fk라고 해서 구할 수 있더라. 문제 연습은 나중에 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유도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입니다.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의 꼴로 돼 있다. 이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래? 이건 주어진 식의 양변을 만약에 an이 0 돼버리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다 0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an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누기를 시키면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그게 f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써놓은 식을 활용하겠습니다. 분해라니까 나누기다. 이게 빼기가 아니고 나누기가 된다 이거죠. 나누기. 그래서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시키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분자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 분모 이렇게 같은 것들이 약분되어서 남는 것이 an 나누기 a1이 되고 오른쪽은요 더하기가 아니라 뭐 곱하기였다 이거죠. 따라서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요? fn-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 an의 어떤 n에 관한 식이 곱해져 있을 때의 일반항은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쭉 해서 f 역시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입니다. 자, 이 뭐 수학에서는 기호를 쓰는 것을 잘 하는데 여기는 지금 기호가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더하라는 것을 시그마 S, 썸, 합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S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문자 시그마로 바꿔놨죠. 그래서 곱하라 하는 그럼 영어 단어 프로덕트의 P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파이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까지를 그럼 이것도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파이가 k1에서 n-1까지 fk 하면은 뭐 이걸로 나타내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옛날에 어디에 잠깐 보이다가 요새는 아예 안 보입니다. 어쨌건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많이 보아야 되는 형태가 아닐지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떻게 일반항을 구할까요? 이건 등비수열로 만들거나 개차수열로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 뭐 개차수열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고 지금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주어진 식의 양변에 적당한 상수를 더하기 빼기 시켜 가지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p배의 an 마이너스 알파 꼴로 바뀐다 라고 하면 지금 요 보다시피 똑같은 수만큼 뺐으니까 여기에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앞항에 p를 곱해 다음항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an 마이너스 알파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 뭐 눈에 거슬리면 그냥 bn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해도 돼요. bn 그럼 이건 bn 플러스 1 그럼 이게 p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bn이라는 수열이 앞항에 p를 곱해 다음항이 만들어지므로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네. 그러면 일반항은 b1만 구하면 되잖아요. b1 그래서 이제 b1을 구하려면 여기서 bn이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으니 b1은 a1 마이너스 알파겠네요. 그럼 이 알파를 구해야 돼. 그 알파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구합니다. 이 식이 이걸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 식을 다시 an 플러스 1에 관해 풀면 an 플러스 1은 알파가 우변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P A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위에 원래 있던 식을 이렇게 변형시켰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Q와 여기에 있는 상수 요거이 같아야 돼. 그래서 알파 묶으니까 1-P 한 것이 Q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알파만 알면 되니까 1-P분의 Q더라 이거죠. 당연히 P가 1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누기가 안 되죠. 그리고 P가 1이라면 이거는 AN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Q의 꼴이니까 앞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항 하니까 이건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오른쪽으로 다시 가지요. 그러면 B1이라는 놈은 A1 마이너스 알파다. 알파 대신에 지금 1-P분의 Q를 써야 되는데 저거 안 쓰겠습니다. 그럼 괜히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갑시다. 알파는 어차피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요걸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요. 지우개가 됐구나. 1-P분의 Q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Bn이라는 수열에서 일반항은 하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치환하고 가는 겁니다. Bn은 초항이 B1인데 그놈을 바꾸면 A1-알파에 P의 N-1제곱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뭘 Bn이라고 했어요? AN-알파를 A1-알파 곱하기 P의 N-1제곱이더라. 따라서 AN은 하면 여기서 이제 알파가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저러한 형태로 주어진 점화식에서 일반항은 하면은 여기서 알파가 넘어갑니다. 알파 플러스 A1-알파의 P의 N-1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알파는 그럼 뭐냐? 알파가 아까 이야기했던 1-P분의 Q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진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 좀 복잡하지만 외워두면 편하고 나는 못 외우겠어요 하면은 앞으로 나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여기까지는 1번, 2번, 3번까지가 기본형입니다. 4번과 5번과 6번은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네 번째 것은 분모가 다항, 분자가 단항인 경우에 이때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1, 2, 3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역수 취하면 다섯 번째 것처럼 치수꼴을 하고 있으면 로그를 취하게 되면 역시 1, 2, 3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3항간의 점화식이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 3항간의 점화식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경우와 P 플러스 Q가 1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P 플러스 Q가 1이 아니면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 정도 보일 뿐이고요. 그 외에 3항간의 점화식은 안 보입니다. 나오면 P 플러스 Q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P 플러스 Q가 1인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게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P가
1-q겠죠. 그래서 이 p 자리에 1-q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2는 1-q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q배의 an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지금 전개를 예를 들어 시킨다면 여기에서 이걸 전개를 시킨다면 1배의 an, q배의 a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 1배의 an을 왼쪽으로 넘기는 방법이나 q배의 an을 왼쪽으로 넘기는 방법 두 가지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1배의 an을 넘기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배의 an 플러스 1 더하기 q배의 an이 남아서 마이너스 q배의 an 플러스 an 마이너스를 묶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이고요. an 이렇게 됩니다. 요놈하고 요놈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놈을 하나로 치환을 하면 bn 요놈 뭐 뒤에 걸 따라가서 bn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앞항에 마이너스 q를 곱해 다음 항이 되니까 등비수열이 됐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bn이 n에 관한 식이 나오면 저 앞에서 우리가 했던 1번 형태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bn이 구했는데 상수가 나오면 차가 상수가 돼서 등차 수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마이너스 q배의 an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2 더하기 q배의 an 플러스 1이 오른쪽에 an 플러스 1이 남았고 플러스 q배의 an이 돼요. 보다시피 좌우변 모양이 똑같죠.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즉 an 플러스 2 더하기 q배의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1 더하기 q배의 an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놈을 cn이라고 놓으면 이놈은 cn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같더라. 이거는 모든 항이 앞항 뒤항이 같다 하는 소리니까 모든 항이 다 같겠죠. 어디까지? C1까지. C1이 뭔데? A2 플러스 Q배의 A1이네요. 그래서 A2 플러스 Q배의 A1 나오면 이게 뭔 상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이 Q배의 AN 플러스 1은 여기서 이제 뭐가 얻어져?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q배의 an 플러스 상수 이런 꼴이 돼. 즉 저 위에서 했던 세 번째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형태.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일반항을 구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이처럼 1, 2, 3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태는 바로 그냥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만들 수 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형은 한 번 하고 또 해야 된다 하는 소리야.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하시고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 예원이와 승기는 방학을 맞아 집 근처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매일 2시간씩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째 날부터 n째 날까지 봉사활동을 한 총 시간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자. A1, A2, A3 값을 구해봐라. 아동센터에서 매일 2시간씩 첫째 날 봉사활동을 시작한 첫째 날부터 n째 날까지 봉사활동을 한 총 시간. 그럼 첫째 날은 2시간을 했어요. A1은 첫째 날 한 것 2시간. A2는
첫째 날부터 n째 날까지 한 총 시간이니까 첫째 날에 2시간을 했고 둘째 날에 또 2시간을 하니까 A2는 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 첫째 날 한 거에다가 2시간 더. 즉 이건 A1 플러스 2다. A3는 셋째 날까지 총 한 거 하니까 둘째 날까지 한 거에다 또 2시간을 더 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6시간인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 A2가 둘째 날 한 것까지니까 거기에다 또 2를 더한 거겠죠. 결국은 이게 A3가 되고 이건 A2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A2는 A1에다 2를 더한 것, A3는 A2에다 2를 더한 것. 그럼 AN 플러스 1은 앞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것, 앞항에다 2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앞항에다가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먹고 앞항에 2를 더해 다음 항이 되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하는 소리겠죠. 여기서 A2 빼기 A1은 하면은 A2에서 A1을 빼면 2가 남을 것이고, 마찬가지 A3에서 A2를 빼도 2가 남을 것이고, 뭐 이거 차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위의 생각열기의 수열에서 A1은 2고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2가 성립한다. 이때 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2에다가 N 대신에 1, 2, 3을 차례로 대입을 해보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2를 더해서 4,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2를 더해서 6,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2를 더해서 8과 같이 수열 AN의 각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 첫째 항이 주어지고 차례로 그 다음 항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첫째 항은 A 공차가 D다 하는 것은 앞항에 D를 더해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하는 뜻이죠. N이 1, 2, 3이다. 역으로 앞에 두 관계식이 주어지면 A1이 정해지고 차례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D 더한 것, 즉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D 더한 것, 즉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D 더한 것, 즉 A 플러스 3D와 같이 모든 항이 정해진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열에 대하여 A인이 정해지므로 수열 AN이 정의가 된다.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점화식이라고 한다. 뭐 한자로 점점 되어지는 식 해서 점화식이. 보기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3배의 AN이다. 뭔 뜻입니까? 앞항에 3을 곱해 다음 항을 만든다 하니까 이건 초항 1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기납적 정의다 하는 소리죠. 으로 정의한 수열 AN의 각 항을 구하면 1, 3, 9 저 30 곱해가면 된다 해서 3의 거듭제곱수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뒷항을 앞항으로 나누면 공비인 3이 나오겠죠. 그래서 B가 일정하다 등비 수열입니다. 이므로 수열 A에는 첫째 항이 1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다음과 같이 정의한 수열 AN의 처음 5개항을 구해보아라. 초항은 1이고 AN 플러스 1이 2배의 AN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저 앞에서 정리했던 기본형 세 번째 형태입니다. 5개의 항을 구하라 하니까 이거 뭐 5개 구하면 되는데 50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이거 만만치가 않겠죠. 더군다나 500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5개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뭐냐? 2배의 A1 빼기 1 될 테니까 1 넣었더니 1이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2배에서 1 빼라 하니까 역시 1이다. 모양을 보아하니 이 식은 2배의 A3 빼기 1 하니까 또 1이다. 이건 모든 항이 1일 것 같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아까 저렇게 생겼으면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의 P의 n-1제곱의 꼴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알파가 뭐라 그랬지요? 1-P분의 Q라고 했습니다. 1-P분의 Q를 구했더니 1-P, 2, Q, 마이너스 1 해서 1이네요. 그러면 AN은 알파 1 더하기 A1 1 빼기 알파 1 P 2 n-1제곱인데 1 빼기 1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려서 결국 1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항이 1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점화식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 어쨌건 초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은 겁니다. n 대신에 1.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므로 두 번째 항이 4였으니까 4 더하기 4, 8이 되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3을 했어요. 8 더하기 6, 14가 돼.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해라 그랬으니까 네 번째 항에다가 2 곱하기 4를 해서 22가 되고 야, 이런 형태라면 50번째 항 구하라 하면 이거 만만치가 않겠네요. 일반항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라는 것에 조심하라. 이거 2K다. A1 2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2분은 시그마 K입니다. 근데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니까 N-1에 N-1 플러스 1 하니까 N이겠죠. 2 남은 걸 정리하니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2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고 예를 들어 2를 넣었다. 1 넣었다. 1 넣으면 2가 나와야 돼요. 1 넣었더니 2 나와. 2 넣으면 4, 2, 4가 나오죠. 3을 넣으면 9 빼기 3 더하기 2, 8 나옵니까? 4를 넣으면 16 빼기 4 더하기 2, 14 나오겠지만 당연히 5를 넣었다. 25 빼기 5 더하기 2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항 아까 이것도 가능하면 그냥 외우세요. 아니면은 아까 뭐 사실은 양면에 똑같은 수를 빼서 정리하고 했는데 그 상태를 직접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외워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외워 쓰세요. 자, 오늘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그 뭐 30분 정도 됐네요.